자, 1번 문제 바로 풀게요. 9월 작년 거. 총알이 날아가서 여기 딱 박혔네. 정지할 때까지 오름 골라라. 총알의 운동량 일정한 게 아니라 이때 속도 V가 있었는데 이때 정지해서 멈췄으니까 운동량이 일정한 게 아니고 변했고요. 총알의 물체 작용하는 평균힘의 크기는 물체가 총알에 작용하는 평균힘의 크기와 같다 라고 했습니다. 총알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 그리고 물체가 총알에 작용하는 힘, 이거는 A가 B에 작용하는 힘, 그리고 B가 A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결국 작용, 반작용. 그래서 그 힘의 크기는 같다. 맞는 말이네요. 그 총알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총알이 받는 충격량과 같다. 운동량 변화량이 곧 충격량과 같다. 라고 했으니까 니은 디귿 맞는 표현 되겠어요. 시험 범위는 아닌다고 나와 있는데 그래도 간단히 보자면 진동판 있고 코일 있고 자석 있고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이지. 이거는 스피커에 대한 문제니까 스피커는 결국 소리를 내게 하는 물체야. 소리를 내게 한다는 건 전기 에너지가 소리로 바뀐 거니까 철수 옳게 말했고요. 코일이 전기력을 받아 진동판이 진동해. 그래서 이게 진동이 결국 나중에 소리로 바뀌는 거니까 이것도 맞는 말 되겠습니다. 진동판이 공기를 진동시켜 소리가 발생해.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 맞는 말. 자, 문제 잘 봅시다. 일단 F로 둘 다 똑같이 작용했고 하나는 3kg 하나는 1kg. 그러면 F는 하나는 3A일 거고 A 하나는 F는 1 A B겠네요. 질량이 하나 3kg 하나 1kg니까 그래서 결국 가속도가 3배 차이 납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하나는 A 이거는 가속도가 3분의 F일 거고요. 이거는 가속도가 F일 거니까 3배 차이 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에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를 플러스 방향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거를 속도 시간 그래프 이렇게 그려보면 시간에 대해서 A 같은 경우에는 가속도가 작으니까 이렇게 갈 거고요. 똑같은 시간 동안에 B는 쭉 더 많이 내려오겠지. 얼마 내려왔냐면 3배 더 많이 내려왔을 거야.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걸린 시간이 1초 지났대. 그러면 이게 곧 1초란 소리고요. 그리고 이 넓이가 얼마 나와야 되냐면 얘가 앞으로 가고 플러스 방향으로 가고 얘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간 그 총 거리가 4m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4m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삼각형 넓이니까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해보면 지금 높이는 1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8 나와야겠네. 이제 3배 차이야. 뭐가 3배 차이 나냐면 이거랑 이게 3배 차이 나야 돼요. 그러면 이건 2, 이건 6이면 되겠다. 다시 말해 여기 속도가 2, 여기 속도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문제 읽어봅시다. 가속도의 크기는 B가 A의 3배다. 3배 맞죠? F는 6이다. 6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이라는 시간 동안에 1초라는 시간 동안에 속도가 2가 증가했어요. 그럼 가속도가 1란 소리지. 가속도가 2. 이 같은 경우는 가속도가 6입니다. 그러면 F 집어넣어주면 가속도가 2니까 F는 6N. 여기 생각해봐도 여기 가속도가 6이라고 했으니까 6N. 그래서 6N 맞고요. 그래서 3배 6N 다 맞네. 충돌하는 순간 A와 B의 속력 차이는 4m/s다. 하나는 2, 하나는 6이니까 속력 차는 4다. 맞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 니은 답 맞네요. 자, 이것도 그림만 4번은 범위 아니니까 넘겼어요. 자, 5번 문제 봅시다. 일단 기울기 같다라고 했고요. 어디 나왔냐? 아까 봤는데? 기울기가 같은. 기울기가 같다는 건 결국 가속도가 같다는 소리야. 질량과 상관없이. 왜냐하면 기울기가 똑같을 때 질량이 m이면 만약에 F로 힘이 작용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2m이면 힘도 똑같이 2배로 늘 거니까 결국 가속도는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올라갈 거고 얘는 내려갈 거니까 얘는 속력이 증가할 거고 얘는 속력이 감소할 겁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문제에서 또 뭐가 나왔냐면 네, 도달했고 높이는 같은 점이고 같은 순간 P를 통과한 순간 P가 지금 Q 여기 A가 이만큼 왔을 때 A가 가만히 놓았죠. 그럼 이때 속도 V는 0으로 시작했을 거고 A가 Q에 B는 R에 도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 볼게요. 그럼 그 B부터 그려오면 내려가는 걸 플러스로 해볼게. 그럼 B 같은 경우에는 V, T 있을 때 0이라는 시간부터 슉 증가했어요. 또 속도가 이제 어느 속도 이제 여기 왔을 때 이때 여기를 VR 속도가 왔어요. 근데 그럼 이동안 이렇게 거리가 증가했지. 근데 지금 같은 기울기니까 A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줄어야 돼.
원래 이거랑 플러스 마이너스 느낌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180도 차이가 아니니까 그래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속도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걸 마이너스로 할게요. 그러면 같은 기울기로 그려야 되니까 같은 기울기로 그려야 돼. 그러면 뭐 이렇게 그려도 되고요, 이렇게 그려도 되고요, 뭐 이렇게 그려도 되겠죠. 같은 기울기로 그려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거리랑 이 거리가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 삼각형 넓이랑 같은 거는 이거밖에 없겠지. 이렇게 돼버리면, 만약에 이거면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다리꼴 넓이가 훨씬 더 크겠죠. 결국에는 뭐가 같냐면 이 까만색 이거가 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지금 넓이가 똑같으려면 이거랑 여기 속도도 결국 같아야 될 것 같아. 다시 말하면 B가 여기 와서 도착할 때 속도랑 처음 속도 A랑 같아요. 또 거꾸로 얘기하면 얘가 속도 V로 시작했겠지만 여기 왔을 때 A가 정지한다는 의미겠지. 왜냐면 정지 상태에 시작했으니까. 자, 2분의 t인 순간, 그럼 여기가 이제 t0라고 했을 때 2분의 t인 순간 가속도 크기 같은 빗면이니까 가속도 크기 같습니다. 꼭 t0만 순간이 아니라 언제든 0부터 t0까지 항상 가속도는 같지. 크기는 방향은 반대지만, 방향은 차이가 있지만 0부터 A까지 평균 속력 같다. 똑같은 시간 동안에 똑같은 거리로 움직였으니까 평균 속력 같습니다. 그리고 t는 0초부터 2분의 t초까지 이동거리 같냐? 이거 많이 함정인데, 얘는 그러니까 B 같은 경우 이게 지금 B고 얘가 지금 A예요. 근데 지금 B는 2분의 t 동안에 이 조그만 삼각형 움직였고요.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이 사다리꼴 움직였어요. 당연히 거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3배 차이 있어요. 같지 않아요. 그래서 맞는 거 기억과 니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속도 시간 그래프 그리는 연습 많이 하세요. 자, 다음 문제. 이게 지금 2배가 될 조건이야. 그러면 결국 여기서 1을 해줬죠. 1을 얼만큼 해줬냐면 힘 주고 거리 움직여서 이만큼 1 해줘서 얼만큼 질량이 m이라고 했으니까 mgh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습니다. 이때 지금 정지한 거지. 최고점 높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 최고점 높이가 EH가 됐다는 건 지금 포텐셜 에너지가 mg EH가 됐다는 소리니까 결국 에너지가 2배가 되려면 E를 그만큼 2배로 해줘야죠. 그러면은 F를 2배로 늘려도 되고요, L을 2배로 늘려도 되는데 M은 2배로 늘려봤자 한 일은 똑같으니까 상관없으니까 결국 맞는 건 기억과 니은 2배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전기력 관련된 문제 같은데, 이게 전기력 F를 받고 있죠. 얘는 EF를 받고 있네. 근데 거리도 똑같고 지금 뭐가 변화시켰냐면 B의 전하량만 변화시켰대요. 우리 근데 전기력의 힘 만약에 QB가 있을 때 거리 R만큼, 작은 힘의 크기는 배런스 K R제곱분의 QB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랑 관련해서 지금 이거를 얼만큼 변화시켜서 F가 어떻게 됐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 이거 안 바꾼다 했고 거리도 똑같고 이것도 안 바뀔 거니까 결국 이걸 어떻게 바꾸면 되냐 이 문제입니다. 당연히 F가 EF로 바뀌어야 되니까 이것도 2배가 되면 바로 EF 되겠죠. 자, 문제 살펴보면 일단 A가 B가 있는데 A가 이쪽 방에 힘 받아요. 다시 말하면 밀어내는 방향. 그럼 둘이 부호가 같아야 되니까 양양 일단 3개 다 후보는 되네. 다음 A는 어차피 안 바뀐다고 했으니까 A 전화량은 이거는 사실 볼 필요가 없어요. 볼 필요가 없고, B가 처음에 비해서 2배가 됐냐 이건 보면 되는데 처음에 Q0로 했으니까 이 Q0 된 놈들 이것만 따지면 되네. 이거는 4배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A가 받는 힘이 4F일 거예요. 그래서 맞는 거 기억과 니은 2개 되겠습니다. 이거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스펙트럼 봅시다. 일단 전위를 보니까 n이 3에서 1, 뭐 2에서 1 이런 거 나오네요. 그럼 일단 최소한 에너지 준위를 3개는 그려줘야겠네. 바닥 상태 1, 들뜬 상태 2, 들뜬 상태 3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3에서 1로 슉 내려올 때 이때 진동수가 F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 에너지의 크기가 플랑크 상수 H 곱하기 진동수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진동수 FA가 나오고 C는 2에서 A로 내려올 때 1로 내려올 때 이때 진동수가 C래요. 근데 A는 이런 관계가 있대. 근데 지금 FA가 FB 더하기 FC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양변에 똑같이 H를 곱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H를 곱했으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바뀔 거고, 결국 이 에너지는 이거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다른 두 개의 에너지, 이 에너지랑 B, 그럼 B가 당연히 이거여야 될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이게 FB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N3에서 N2로 오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동수는 그냥 이렇게 둘이 더하면 되는데, 진동수랑 파장이랑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만약 이거를 파장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써줘야 돼. 이런 식으로. 네,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A가 가장 크다. A가 제일 위에서 내려오니까 잘 크죠. B는 전자가 3에서 2로 전이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건 2로 떠있으니까 얘는 발머 계열, 다시 말하면 가시광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파장은 C가 A보다 짧다. 파장이 짧다라는 건 에너지는, 진동수는 크다는 걸 의미하지. 근데 C는 A보다 에너지가 더 작으니까 진동수가 더 작겠죠. 그래서 진동수가 크다라는 이 표현은 잘못했습니다. 이거 틀렸네요. 맞는 거 기억과 니은 2개. 자, 반도체가 있는데 열 에너지를 받아서 지금 전자가 조금 올라갔어요. 개수가 똑같지. 이 말은 얘는 순수 반도체. 얘는 올라간 전자보다 양공이 많네요. 얘는 P형, 얘는 N형이 되겠습니다. B는 N형이다, 이상한 말. 전기 전도성은 C가 A보다 좋다. 불순물이 훨씬 더 자유전자 개수가 많으니까, 혹은 얘보다는 이게 많으니까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C가 A보다 크다, 괜찮고요. C는 A에 원자가 전자가 3개 원소를 C는 이거죠. 이거는 N형이니까 3개가 아니라 5개짜리 해야 되는 거죠. 틀렸고, 이거 하나 되겠습니다. 자, 문제 잘 봅시다.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우 같은 경우에 슉 내려가겠지. 그동안에는 슉 올라갈 거고, 그러면 그때 만약에 H만큼 올라갔다고 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이제 아까 문제 저번에 이런 문제 풀었겠지만, P 입장에서는 운동 에너지 증가 대신 포텐셜 에너지 감소. A 같은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도 증가하고 포텐셜 에너지도 증가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단 B 자체적으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안 돼요. A도 안 되고요. 이유는 중력 외에 장력 T가 존재하니까. 하지만 A, B를 한 물체라고 본다면 이 장력 같은 경우는 내부력, 다시 말해 서로 상쇄가 되니까 방향이 반대라서 결국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총 역학적 에너지가 플러스거든. 왜냐하면 증가니까. 근데 얘는 증가 감소. 근데 증가 감소니까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0 될 수 있냐? 0 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0 나와야 되니까 이쪽이 플러스 나왔다면 얘는 마이너스 나와야 돼요. 이렇게 놓고 이제 한번 이야기를 더 해봅시다.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자, H만큼 내려왔어. 그러면 P 입장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큼 감소했냐면 3mgH만큼 감소했어요. 대신 A는 mgH만큼 증가한 꼴이네. 근데 운동에너지 비교할 건데 운동에너지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안 나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얘는 얘는 3m이에요. 속력은 똑같을 거거든. 근데 질량이 3배니까 우리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속도가 똑같은데 m이 차이가 나니까 3배 차이 나겠죠. 그래서 B의 운동에너지가 A 운동에너지보다 3배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얘가 320면 얘는 20 이런 꼴이겠네요. 그래서 결국에 B의 포텐셜 에너지 3mgh 감소한 만큼 A의 운동 에너지 20 증가했고요. A의 포텐셜 에너지 mgh 증가했고요. 그리고 B의 운동 에너지 이만큼 증가했어요. 이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쓴다면 결국 마이너스 3mgh 더하기 320 더하기 20 더하기 mgh, 이건 A, 이거는 B. 한 개 0 나와야겠지. 플러스 마이너스 변화량이 0 나와야 되니까 결국 이제 20 나오는 거고요. 이거 이제 풀기만 하면 됩니다. 결국 이 mgh가 이거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A의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P 입장에서는 이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줄고 잠깐만 뭐가 문제 이상하네요. 계산 잘못 됐니? 이상한데? 이게 4구나. 미안. 이게 4, 이게 2분의 1 mgh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결국에 3 mgh 중에서 운동해지는 여기는 2분의 3 mgh 증가하고요. 여기는 2분의 1 mgh 증가하고 여기 mgh 증가하고, 그래서 3h가 여기 1, 여기 2분의 3, 여기 2분의 1 더하면 총 3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말하면 AB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EA 대 EB 구했어요.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증가했고 포텐셜이 이거 증가했으니까 총 증가량이 얼마냐면 2분의 3 이거고요. 그리고 지금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플러스 2분의 3이니까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3. 그래서 지금 크기만 비교하는 거니까 이거랑 이거 생각해보면 둘이 같네요. 그래서 1대1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